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그 저는 대학 전공은 국사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기간 동안 술 마시고 허리 다치고 그래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시험 보니까 좀 훑어보고 이 정도였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공부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금 해방 70년이 됐는데 지금 뭐 적폐청산이네 뭐네 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뭐 이렇게 고친다 하는데 이 친일에 대해서는 그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지금 오바를 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반민특위까지 나오고 해야죠 그거. 근데 뿌리가 너무 깊어서 아마 관심이 없으시면 많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에 저는 어디 가서 대화하는데 빠지지 않을 정도 뭐 그 정도만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만큼 뿌리 깊고 우리 사학계가 역사학계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지 아마 내용을 들으시면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어 사전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속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 근데 한번 이게 역사는 관점의 차이가 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입장과 어떤 시각에서 보냐가 굉장히 많은 그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판단에 중국이나 일본은 각기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 각색을 하고 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 이쪽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구미 세금 가지고. 그래서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지금 이런 의미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미라면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뒷골이 땡긴다. 뭐 속단 말로 눈깔 튀어나온다. 뭐 없는 자궁이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딱히 도와줄 거는 없고 인분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료를. 그 당시 때 인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 비료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제 시대의 일본 놈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겁니다. 이게 반도사관, 정한론, 뭐 임나임 일본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이 이렇게 되먹었다고 비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엽전근성 뭐 이래가지고 비하시킨단 말이죠. 아니 뭐 돈 싫어하는 뭐 민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오히려 뭐 유대인 뭐 화교 뭐 이런 거 아닌가? 우리는 과거서부터 구율 제도가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진대법도 있고 흑창, 의창, 상평창. 아니 우리나라가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아닙니까?
예? 더불어 도움이 되고, 응? 같이 더불어 사는 홍익인간 이롭게 해서. 그러니까는 친일 잔재 이 썩어 빠진 것들이 무슨 건국절이 언제네. 개천절 있잖아요. 개천절 10월 3일 날. 그러면 우리는 현대사에 있어서 그럼 해방 전에는 나라가 없었나요? 뭐 고구려 나라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뭐 조선놈은 두드려 패야 말을 듣는다. 이게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그냥 빨갱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드려 패야 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층민족이니까 그냥 이유도 없어요. 지배자의 논리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 애들은 고대사에 있어가지고 경상도는 일본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죠. 독도뿐만 아니고. 그게 이제 임나 일본부 설인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전라도도 자기네들 거라는 거예요. 이 사기인데. 근데 우리나라 국사학계에서 이걸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중국 애들은 한강 이북은 동북공정으로 해서 자기네들 거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발생되는 게 한사고 문제죠. 이랬을 때 지금 국사학계의 이병도의 제자들이란 얘기죠. 전부 다. 이병도란 분이 이걸 했으니까 양반이. 저도 학교 다닐 때 맨날 이병도. 아이고 씨. 그러니까 일본은 한강이 남은 자기들 거라는 거였다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고 중국 애들은 한강 이북은 자기네들 땅이었다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면서 걸쳐 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침략의 구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천억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얼마야? 9년 동안 4천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 5년, 4, 5년 전 얘기인데 이거를 방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이 주변 국가들 그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니 고대사 부분에 있어서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합니다. 중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 한국 너희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알려주면 자기들이 좀 어떻게 근거로 삼아서 막아보겠다는 얘기인데 뭔 짓거리를 한 줄 아세요 지금? 이게 우리 돈 47억 들여가지고요.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중국 애들 동북공정에 나오는 지도를 베낀 거예요. 지금 47억 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없는 겁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그때 일본은 국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걔들보다 뒤져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미국한테 보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얘기냐면 위나라 있죠. 조조. 위나라가 여기까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땅이 되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조조가 경기도까지 와가지고 이걸 지배를 했대요. 지금. 이거를 우리 세금으로 들인 얘네들 막으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이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게 국회에서 걸렸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말도 안 되게 국민의힘 누가 인정이 됩니까?
얘들은 독도도 없어요. 독도도 우리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지도 만드는 거를 일단 중지가 됐는데 지금 이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 정권 하에서 지금 다시 만들겠대요. 이 지도를. 그래서 역사란 게 무서운 게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원래 중국 역사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얘네들이 만리장성을 왜 쌓았습니까? 자기네 나라가 아니니까 만리장성을 쌓은 거죠. 수천 년에 걸쳐서. 만리장성은요, 진시황이 뚝딱 지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이전 수천 년 전서부터 흙담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 온 거예요. 워낙 침략의 학을 띠니까. 우리도 뭐 유마민족에서 내려왔겠지만 유목민들의 냄새가 퍼지면은 두려움에 떨었대요. 냄새가 넘어오니까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조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절에 3.1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19년도에. 그러니까 얘들이 말로는 한국 민족을 했더니 안 통하더라. 그래서 문안정치에서 말은 좋게 문화통치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한 게 역사 왜곡이고 언어 말살이고 그 다음에 친일파 양산을 한 겁니다. 원래 조중동이 폐간이 됐은 걸로 제가 아는데 이때 다 살려준 거예요. 다시. 그러고서 온갖 공작에 의해서 그때부터 조중동이 전부 다 친일파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때 친일했던 인간들은 먹물들이잖아요. 그러고 그만한 부를 취하고 그럼 얘네들이 왜 친일을 했냐면요. 그 당시 때 얘네들 판단에는 먹물이니까 일본이 청일전쟁을 이기고 러일전쟁을 이겨버리니까 이제까지 중국을 모시고 살던 사대주의가 일본이 러시아까지 깨는 순간 얘들은 마탱이가 확 간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내선 이체라고 해서 뭐 갔다 오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얘들 생각은 앞으로 1등 국민은 일본이고 한국 국민은 2등 국민이고 중국 국민이 3등 국민이 되면 자기들은 1.5, 1.5가 되겠다는 얘기죠. 먹물이니까. 예. 그래서 전부 다 고관 대작 자기를 다 받은 거예요. 이 새끼들이. 노론 애들이. 나중에는 그것만 말씀드릴 텐데. 이 일제시대가 끝나서 해방이 됐는데 전쟁은 일본이 일으켰는데 우리가 분단되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 놈들은 놔두고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개인이라고 한 거죠. 미개인.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친일파 애들이 청산되는 게 아니라 또 지배층으로 군림을 하게 됐잖아요. 이승만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 인간들이, 이 부류들이 북한에서는 숙청당하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또 북한에 있던 애들도. 그런 애들이 군인이 된 겁니다. 일제시대 때 장교하던 놈들이 또 만주 거기서. 박정희 저 선배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던 이 친일파들이 처벌은 안 받고 오히려 부가 있으니까 또 교육은 또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산업계로 진출한 게 아니고 정치계와 문화계, 학계 이런 쪽 가서 지도자가 돼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적을 알아야지 한다고 얘들 만만치 않아요. 절대 뭐 시위 좀 한다고 해서 얘들이 뭐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들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사회를. 박정희 때부터 해서 이명박근혜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권력을 잡으니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학계는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정권이 바뀌면서 좀 어느 정도 물갈이가 좀 되면서 뭐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전서부터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민족사학자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그 친일파이들이 전부 다 저 식민사관 애들이 전부 다 모든 걸 쥐고 흔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쓸 자리가 없으니까 유튜브 하는데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덕일 교수가 이 정권 하에서도 벌어진 일이라고 울분을 통해서 제가 한번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역사재단 이거 역사지도 재갈행을 결정했고요. 아마 독도는 어떻게든지 이번엔 표시를 하겠죠. 워낙 이게 이슈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거 할 때요. 쉴드 칠 때요. 자기들이 실수라고 그랬어요. 왜 독도가 없냐고 그러니까. 실수라고 했다가 누가 쉴드 쳐줬는데 그거 책임자 놈이 글을 썼어요. 예?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독도는 일본과 같이 공유해도 된다고. 그래서 한국 현대사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학예실장으로 요번 정권하에서 학예실장으로 임명하려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독도 공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철회는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동북아 역사지도 제작을 주도했던 한국고대사연구회 등 14개 학회가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식민사학 비판한 연구소를 감사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논문 성과, 그 연구 성과에 따라서 그 전에 점수가 B 플러스를 받았던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은 저기 없애버리고 박근혜 때 그 E 받았던 그 A, B, C, D, E 할 때 E 받았던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사업을 C로 높게 점수여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선양하고 식민사학을 비판한 4권을 출간 금지시켰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민족사학자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덕일, 임종권, 임창경, 김병기 여기까지는 그 이덕일 교수 한 얘기를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지금 이분이 최태양 박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좀 흠모하고 좀 배워야 될 그런 분이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역사. 원래는 법학 하셨죠? 법관 하시다가 역사를 해서 하신 분인데요. 여기 나오네요. 메이지대 법학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생전에 저 인터뷰를 KBS하고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이제 역사해서 일본 역사 학자와 대담을 나누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나누니까 솔직히 시인을 하더라. 한국한테는 역사 왜곡이 해서 좀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역사 왜곡을 해서 이만큼 발전한 것이 역사 왜곡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일본과 중국은 온갖 왜곡이 아니라 조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제 그 이유는 뭐 뻔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분이 해놓은 건데, 이제 뭐 좋은 일이니까 부셔갖고 이렇게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병도란 사람이 식민사학의 거의 시초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문교부 장관까지 지냈죠. 그러니까 뭐 이름 알 필요 없는데 뭐 이만희 유래든가 뭐 이런 아주 그 정한론 이래가지고 아주 그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식민사관을 유포시킨. 물론 그런 사람들의 제자죠, 이병도가. 예.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회라는 게요, 이게 총독부에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도 뭐 영향을 받았다. 영향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말년에 이 양반이 내가 좀 잘못했다 해서 조선일보에 이런 논설을 게재한 거죠. 예, 나옵니다. 이게 단군이고요. 단군은 47대까지 있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요와 함께 개국했고 기자보다 앞서 있고.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자는 중국 사람이에요. 기자가 조선으로 망명한 겁니다. 망명.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기자조선이라 단군조선이 있는 거죠. 그 위만조선이나 기자조선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그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병도가 말년에 시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제자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노망 들었다고. 그러니까 왜 이런 부정을 하냐면은요. 일본 애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풉니다. 이런 왜곡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사군에 대한 논문만 1000편 정도가 될 겁니다. 거의 친일 걔네들 식민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그러면 자기가 박사든 뭐든 논문 낸 게 전부 다 허위가 되잖아요. 그거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예? 그리고 1980년대 말인가? 90년대 그때 일본의 A급 전범이 나쁜 짓을 다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문학계, 특히 역사학계에 300억을 넣습니다. 예, 그 당시 때 300억. 100억은 한 대학에 넣었어요. 그때 그거 아주 말이 좀 많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류 사학이 강단 사학이라는 인간들은 자기들이 지금 여기 우리나라 학계를 대표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만나서 짝짝꿍, 중국 만나서 짝짝꿍. 왜 그러냐면은요, 걔들이 연구해가지고요, 근거를 대줘요. 일본이나 중국 애들이 연구를 해서. 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불러다가 교육시켜주고 생활비 대주면서 학위 주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애들이 자라면서 교수들이 주류가 이렇게 식민사관에 잡아 있는데 논문 통과하려면 뭐를 써내야 돼요? 학위 누가 줍니까? 그 인간들이 주죠.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 번 하니까 쉽거든요. 제가 요 문장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병도는 이만희 씨류의 수석 간부가 되어 조선사 편찬이라는 거대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광복 후에는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 문교부 장관까지 지냈다. 그는 조선사 편집에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사관 수립 사업에 직접 기여하였고 일제가 유포시킨 식민사관을 해방 후까지 이어주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한국 사학계에는 직간접으로 이병도의 제자 아닌 사람이 드물다.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제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암기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대학교 때.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역사가. 이건 신화고
이거는 중국인이 뭐 조선의 뭐 왕으로 책봉했다? 아니 뭐 봉했으나 뭐 그러하지 아니었다. 이상한 말 나오고. 요거는 나라를 뺏어먹은 찬탈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사군 나오고 다음에 고구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뭐 침략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궁금했던 게, 뭐 한국까지는 그러더라도 뭐 배달의 민족, 뭐 당군조선이 이렇게 해서 한사군은 위만이 그렇게 하니까 만든 거죠. 한사군을 얘들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빼먹은 거예요. 북부려. 이걸 빼먹고 이걸 넣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 말을 빼먹을 뻔했네요. 기사 중에 일본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 역사는 주체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 의해서만 유지되어 왔다는 요지의 이른바 반도 사관론을 대량 유포시켰으며 우리 역사 사료들을 전부 빼앗아가고 불태우고는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한다는 식의 소위 실증주의 역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식민주의 애들이 서양의 실증주의 역사 방법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서가 우리는 그냥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 정도만 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사대주의에 쩔은 책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나라나 침략과 침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역사서들이 소실되는 거는 어느 정도 맞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됐냐면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당나라 이적인가 뭐 그게 평양성을 함락해서 싹 태워버렸습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 나당 연합군이 사설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왜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자기들이 마음껏 해짓고 그러냐면요. 이런 역사서도 그러거니와 우리나라가 반도에 묶여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찬란했을 때 중국과 일본을 어느 정도 중국 서해안 이쪽을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싹싹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신라는 뭐 왕건인가 그때 뭐 도성이 뭐 불타서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던 거는 고려 시대에 인종 그때부터 조금씩 그 사대주의가 남았습니다. 중국의 압박도 있었지만 근데 뭐 충렬왕, 충선왕 뭐 이런 왕 이름 있잖아요. 충자가 중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에 대한 충성이에요. 예. 그런데 더 망할 거는 조선 시대죠. 조선이 개국거 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거의 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요동 정벌을 하라는 게 요동이 그때가 과거에 우리나라였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 없애면서 유교를 들어가면서 거의 중국을 아버지처럼 모신 거예요. 진짜입니다. 사대주의가 없던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유명조선 명이 있고 조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사서를 소각했습니다. 어떤 사서? 우리의 찬란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세조 예종 성종 이렇게 해가지고 수서령이 내려요. 수고할 숫자에 책서자에서 수서령을 해서 중국보다 앞서고 뛰어난 우리 민족의 역사책을 숨기거나 하는 자는 소지한 자는 참한다. 닉자 처참. 은닉한 자는 참한다는 얘기예요. 고발하면 상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조선시대랑 구분을 지으려니까 고조선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냥 이름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름을 두 개를 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자조선. 기자는 중국 사람이라니까요. 과거에 기자조선이라고 칭한 바 있어서 기자조선하고 화령하고 두 개를 올립니다. 답안은 기자조선이죠.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나라 이름을 정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니까 당연히 기자조선으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임진왜란 때 그나마 또 이 일본 놈들 이거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그 사고 이렇게 역사 그 사고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다 소실되고 전주 사고는 남아서 그나마 남은 게 조선왕조실록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일제 시대 때 1910년도 처음 하자마자 얘네들이 20만 권을 역사서 20만 권을 얘들이 다 전국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징집을 합니다. 그래서 불태우고 자기들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자기들 이용해 먹을 거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어디다 숨겨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세조 뭐 성종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할 때 목록까지 나와요. 이러저러한 책은 아니 된다. 이 책을 소지한 사람들은 참한다. 거기서 살아남은 책이 이 책입니다. 환단곡이. 그러니까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앞으로 제가 역사 이거 얘기할 때 안 들으셔도 되고요. 아마 깊이는 아니어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환단곡이라고 알아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금지했던 책이 고조선 비사, 뭐 삼성기, 뭐 청문학 서적들이 들어가 있는데 환단고기는 저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삼성기 상하이에서 5분이 쓰셨는데 그걸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게 천재이루로 해서 만든 책인데 당연히 식민사학회는 이 책을 전혀 인정 안 합니다. 현재.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환단고기 아닙니까? 이 책을 만들어서. 이게 한 달 전에 왔는데 저는 강의를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으나 이 책을 또 찬찬히 한번 읽어보고 싶고 또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든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만든 책인데 그래서 좀 요약본도 있는데 일부러 제일 큰 걸 샀습니다. 지금 한 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꼭 좀 사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황당고기, 비아냥거리는 거죠. 황당고기. 예. 위서라는 얘기입니다. 뭐 썩은 고기 이런 책을 읽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환빠 온갖 비아냥질을 합니다. 예. 여기 고곡이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근데 뭐 저는 종교는 뭐 조금 들어가면 종교 당군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 책을 독립운동 하시던 홍범도 장군께서 좀 도와주시고 해서 겨우겨우 마련했고요.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역사를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재 신채호, 정인보, 박은식, 이상용 뭐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의 그 웅지를 피신 거죠.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한테 왜 문제가 된 것들이 뭐냐면 홍산 문화가
요하 문명이죠. 홍산 문화, 홍산 문명 뭐 같은 말인데 전부 다. 이게 발견되면서 중국 애들이 동북 공정을 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얘들 말대로 하자면 만리장성이 평행선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당군조선이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한사군, 제일 말이 많고 문제가 되는 한사군. 그 다음에 일본 애들 임나인본부. 뭐 이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